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토요일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 흐름을 보니까 장중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막 장중 11%까지 오르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7.92%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흐름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8월 12일 월요일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대응 전략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에 급등을 하면 이렇게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영상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자극적으로 썸네일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그런 영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제 영상을 이 선비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거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주목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만들었어요. 23 프로젝트 그리고 100 프로젝트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23 프로젝트 지금 한 명 들어와 있어요. 제가 8월 8일에 텔레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리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조회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 아니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뭐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게 뭐냐, 뭐 리딩방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리딩방 아니고요. 유료 가입 뭐 이런 거 유도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리딩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때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수익이 나시나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습관과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일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주식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뭐 나름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마이너스인 종목이 너무 많아서 주식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실험 요소를 가지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신병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반복적인 투자 결정과 습관들이 계속 수익은 못 누리고 마이너스를 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한 번쯤은 바꿔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저도 겪었고요.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것인지 저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름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환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포트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겁니다. 23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복리예요, 복리. 매월 수익률을 23% 목표로 포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원금은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뭐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12달이 지나면 수익이 1000%가 돼요. 그래서 10배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두는 겁니다. 되지 않고 10배가 아니라 1.5배만 돼도 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죠. 네, 1.5배면 50%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0배를 목표로 꿈은 크게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23 프로젝트는 10배 수익 내기로 이제 하는 거고요. 100 프로젝트는 월 수익 6% 수익을 목표로 해서 12달이 지난 1년 뒤에는 100% 수익률 2배죠. 2배 수익 만들기 목표로 포트를 2개를 운영할 겁니다. 23 프로젝트와 100 프로젝트 이렇게 2개를 운영할 건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저처럼 하셔라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정말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매매를 뭐 따라하셔라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 김선비 네가 얘기하는 이기는 투자가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공유를 받아보셔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허황된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신 분들 자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뭐죠? 원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원칙은 절대 물타기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포트 운영을 해요. 그리고 계좌를 따로 팔 겁니다. 또 다른 계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투자는 그거대로 그냥 하는데 10% 정도 제 포트를 따로 빼서 여기에다가 이 돈을 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넣으면 물타지 않을 거예요. 절대 물타기 하지 않을 겁니다. 물리면 물리는 대로 손절할 거고 물리는 대로 그걸 가지고 계속 종목을 교체하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악의 리스크는 뭐냐? 투자했던 원금만 손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절대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잘 되는 케이스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이 계속 복리로 늘어나서 2배 내지 10배 수익이 나는 거고 안 좋은 케이스는 여기에서 원금 손실이 있겠죠. 원금 손실이라고 했었던 거는 내가 수업료로 지불하는 100만 원과 1000만 원 정도의 내가 작정했던 그 원금만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했다라고 해서 제가 막 갖고 있는 모든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고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업료로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할 수 있다 생각하는 제 계좌의 일부만 그냥 담고 절대 물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나도 이런 투자 방식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절대 여기에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잃어도 되는 돈은 없죠. 제가 이런 표현을 일부러 안 씁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돈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도 되는 돈이다라기보다는 혹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내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따라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매달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으며 지금 이 종목이 앞으로는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샀지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산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되시겠죠? 올랐으면 정말 그게 내가 맞았으니까 오른 거고 떨어졌으면 내가 공부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다시 그 다음 달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부의 목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들 막 리딩방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막 가입 유도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포트 구성을 2개를 나눌 겁니다. 23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포트 운영을 할 거고요. 100%는 조금 보수적인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월 6% 목표를 하고 이거는 월 23% 목표를 하기 때문에 투자 포트는 당연히 달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성장주 위주로 목표 수익별 포트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거를 샀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걸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매월 마감치마다 수익 현황을 결산을 해서 포트 점검을 해서 성공하는 것들은 계속 선순환을 가져갈 거고 실패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공부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100명만 제가 선착순 모집해서 100명이 모집 안 되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 들어오셨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광고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셔야 승인 처리 후 제가 입장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초대 링크는 올려드렸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되 문자 메시지를 각각 희망하시는 프로젝트명 23은 23 100이면 100 이렇게 숫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를 다 확인을 해서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100명이 다 모인다. 여기는 저도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이 추가로 들어오시면 비로소 제가 그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뉴스케일 파워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자, 이날 보이시죠? 최근에 9.27달러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장중 마이너스 8%까지 막 떨어지다가 여기죠.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끌어올리더니 장중 11%까지 막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7.92%에서 장 종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네, 원전 관련주들의 월요일 시장이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짚어보면서 두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 뉴스는 8월 8일 오전 9시 36분에 나온 겁니다.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슈가 있죠. 지금 본사에서 갖고 있는 현금은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당, 유상감자 등을 추진을 해서 이 브릿지론 조달까지도 이제 동원을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돈을 왜 준비하는 겁니까? 자, 매수 청구권을 주주들이 행사를 하면 두산 밥켓은 의무적으로 이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사가야 됩니다. 사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돈을 1조 5천억 원 가량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에 뭐 브릿지론도 나와서 브릿지론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브릿지론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일시적인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대출이며, 한마디로 임시방편 자금 대출, 급한 돈을 땡겨올 때 쓰는 이제 단기 차익 목적의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산마켓이 돈이 없는데 실이 임박해 있다 보니 이런 거를 빨리 땡겨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요일 17,690원에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지금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200일선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한 시점은 100% 오지 않았다. 왜 그러냐? 거래량이 아직 뒷받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 청구권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89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대까지는 다소 위아래 진폭은 있을 거지만, 저는 200일선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봅니다. 단 위로 올라갈 경우에 계속 튕겨져서 내려올 확률들은 당분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주총회가 언제죠 여러분? 9월 25일이죠. 9월 25일 전까지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여러 가지 뭐 정정 요구, 이런 것들이 뉴스가 앞으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때려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 개인들의 뭐 매매 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진폭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가격 라인은 위아래로 강하게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저항을 또 맞이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월요일에 12일 월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호재 때문에 급등한다 라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라고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원전 대장 어떤 걸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이 어떤 종목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만든 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이 채널에서도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원전의 대장주는 한전 기술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말고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홀딩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신규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종목을 좀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제가 일로 한번 옮겨봐라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괜찮아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물론 금요일에는 음봉 마감이지만 큰 차이는 없죠. 자, 흐름 어떻습니까? 자, 한전기술 흐름 지금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바로 넘어가 볼게요. 비슷하죠? 네,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기술도 차트가 나쁘지가 않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대비로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두산은 주총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계속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이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에 따라서 물론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월요일 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별한 개별 호재가 아닌데 이렇게 막 올라간다, 막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에 부분 매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분 매도를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막 9% 상승하고 있는데 한전기술은 뭐 2% 상승하든지 심지어는 뭐 음봉 0.1%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은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약간 매도를 하시고요, 한전기술로 갈아타십시오. 두산의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한전기술로 옮겨놨던 그 여러분들의 비중을 그때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을 맞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옮기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월요일에 원전 섹터를 봤는데 두산만 유독 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막 9% 오르고 있는데 한전기술을 봤더니, 다른 건 보시면 안 됩니다. 두산과 한전만 보셔야 돼요. 한전기술을 봤더니 얘는 살짝 오르는 거 아니면 심지어는 보합이든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상승해봐야 2%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막 1%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두산의 9%의 수익을 일정 부분 매도를 하셔서 한전기술로 이 비중을 판만큼만 옮겨보십시오. 그래서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두산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산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주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는데 나는 팔아가지고 이익을 못 본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나요? 그러면 두산이 올라가는데 한전기술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떨어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산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총 리스크로
프로젝트로 두산이 떨어져요. 이때 한전기술이 이 악재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떨어지더라도 두산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전기술로 비중을 옮겼죠? 이 한전기술의 비중을 여러분들은 두산이 개별 악재, 주총 악재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때 두산을 물을 타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에 물리신 분들은 두산의 평단가를 어느 정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 주총으로 인한 악재로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한전 계속 갖고 가셔도 되고요. 두산이 이 주총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존부터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즈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이런 걸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냥 이래저래 애매한 대응하다가 오히려 손실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참고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월요일에 한번 보시죠. 월요일에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상황으로 가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또 그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 김선비의 이 선비 로고가 떠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자, 23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참여를 계속 제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포트 운영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네가 얘기하는 김선비의 확률 높은 투자가 왜 확률이 높은지 네 근거를 나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고요. 문자 메시지로 숫자 23 내지는 100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거 인증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저는 매일 공부를 하고요. 산업의 흐름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냥 말뿐인 거 제가 새치어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공부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 투자 노하우를 그냥 공개해드리려는 목적이니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소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양방향 소통은 어려워요. 그건 리딩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문자를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 투자 관점을 공유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을 저를 믿고 한번 같이 이 공부를 참여해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투자를 투자답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장이 저를 통해 저는 만들어진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는 투자자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